보겠습니다. 이용에 보면은 농지 이용의 뭐 전체 개념이 이렇게 나오는데, 농지 이용 계획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버리시고 대리경작이라는 게 나오죠. 대리경작자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농사를 안 짓고 이렇게 농지를 놀리고 있으면 대신 농사를 지을 사람을 지정을 하겠다.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농지에는 유휴농지라는 게 있고 휴경농지라는 게 있습니다. 놀리는 농지는 유휴농지일까요? 휴경농지일까요? 유휴. 그렇죠. 야, 놀자 이러면 유후 하죠. 유후. 유후, 이게 노는 땅. 근데 휴, 이건 쉬는 땅. 놀유자 쓰고 쉴유자 쓰는 거죠. 그래서 유후, 노는 농지에다가 지정하는 거지. 휴경농지는 쉬고 있는 땅이니까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면 안 됩니다. 일단 이거 첫 번째.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후 농지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후 농지를 경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대리경작자 지정 요건인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에 지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리경작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일종의 대리경작의 결격사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보면은 지농사도 제대로 안 짓고 있는 사람들을 지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획에 농지 처분 의무 통지를 받고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자. 아까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은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된다고 했죠. 네. 그걸 처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니은에 처분 명령 받고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보통의 결격사유에서는 금고형이 많았는데 여기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2년도 아니고 1년 이 경우가 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고 확정된 후 요거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리을에 집행유예 선고 받고 기간 중에 있는 자, 선고유예를 받고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 벌금형입니다. 얼마 이상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벌금형. 이 법을 보면서 벌금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들은 대리경작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경작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는데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학교나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나.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없는 게 안 나와 있는데, 일단 대리경작은 유휴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휴경농지, 지력증진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휴경하고 있는 농지는 지정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신고를 받은 농지. 자, 농지 전용 허가 신고를 한다라고 해서 바로 전용 허가 받고 나서 사업에 착수하는 건 아닙니다. 목적 사업에 착수할 때까지 기간이 있겠죠. 사업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땅인데 거기다가 지정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신고를 한 농지, 이런 것들도 대리경작자 지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대상 X라고 제 노트에는 써놨죠. 휴경농지라 유휴농지에 지정하는 거지 휴경농지에는 지정하면 안 되고, 농지의 전용 허가 신고 협의를 한 농지, 그 다음에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신고 협의를 한 농지, 이런 것들은 지정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지정 절차라는 건데 알려줍니다. 미리 예고. 그래서 놀리면 계속 유휴농지로 방치하면 지정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정하고 나면 통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 이의신청은 1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참고로. 그 다음에 가로 4번 대리경작 기간인데, 대리경작 기간 얼마라고 돼 있죠? 거기 가로 4번에 대리경작 기간은? 3년. 그냥 3년 하지 마시고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 그럼 따로 정하면 따로 정하는 기간. 그 다음에 가로 5번,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리경작자의 의문대,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얼마? 10%, 100분의 10을 수확일로부터 2개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가 뭐냐면 수확일로부터 2개월 안에 토지 사용료로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수확량, 그러니까 쌀 10가마리를 수확을 해서 한 가마리 들고 간 거죠. 근데 안 받습니다. 그럼 이거 들고 법원 뛰어가면 됩니다. 공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정의 해지라고 해서 기간 만료에 따라 해지될 수 있고 기간 만료 전에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만료에 따라 해지를 할 때 N은 3개월 전까지, 대리경작 기간이 끝난 후에는 제가 직접 농사를 짓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대리경작 지정 중지를 그 대리경작자와 농지 소유권자 내지는 임차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간 만료에 따라
그래서 만료 3개월 전까지 말을 하면은 1개월 내에 통지를 해준다라는 거고, 만료 전에 해지를 하는 건 뭔가 잘못하니까 해지를 하겠죠. 그래서 기억해 보면은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이제 제가 농사 짓겠습니다 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다음 페이지.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지는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기간 만료 전에도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리경작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대리경작자가. 그러니까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직접 농사 짓겠습니다 라고 할 때도 있고, 대리경작자가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도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리경작자가 농사를 게을리할 때 내지는 사용료 지급하지 않을 때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대리경작자의 의무, 수확량의 10%를 수확일로부터 2개월 안에 사용료로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가로 비워놓기로 문제가 났었고,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 그 다음에 유휴농지에 지정하는 거지 휴경농지에 지정하면 안 됩니다. 유후 노는 땅에, 휴 쉬는 땅에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농지의 임대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지, 임대, 사용대 이런 것들 원칙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유가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노트에 제가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사유들을 다 적어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은 1번에 경자유전의 원칙 예외 사유. 아까 경자가 아니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임대, 사용대 할 수가 있습니다. 경자가 아닐 때. 근데 그 경우들 중에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시험 실습 목적. 학교나 연구기관이 시험 실습지 목적으로 취득을 했죠. 근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버리면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연구원들이 연구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경자유전의 원칙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임대, 사용대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주말 체험 용농. 그 가로 아래 게 중요합니다. 주말 체험 용농. 내가 주말 체험 용농을 하려고 농지를 취득을 한 거죠. 근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건 안 됩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취득을 안 하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아까 경자가 아니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 사용대 할 수 있지만 요거는 안 됩니다. 시험 실습지라든지 주말 체험 용농.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질병, 징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위탁 경영 사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봤던 위탁 경영 사유. 이러한 정당한 사유들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농사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60세 이상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법에서는 60세 이상을 고령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농사 짓던 걸 더 이상 농사 짓기 힘들면 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농업에 이용된 기간이 5년 이상인 농지는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가 있다라는 거. 법이 바뀌어야겠죠. 시고 가면 뭐 60세면 한창 때죠. 그 다음에 5번. 자, 이거는 1번이랑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읽어보면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이건 빌려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경자인 거죠. 근데 을이 이 경자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주말 체험 영농을 좀 하고 싶은데 네가 가진 농지 중에 일부를 좀 빌려달랍니다. 이건 빌려줘도 됩니다. 그 다음 을이 찾아와서 갑인 경자에게 하는 말이, 이 을은 주말 체험 영농 하는 농장을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가진 농지를 좀 빌려달랍니다. 내 농장 만들고 싶으니까. 그런 건 빌려줘도 됩니다. 근데 아까 1번에 있던 거, 내가 취득한 목적이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취득한 거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건 안 됩니다. 주말 체험 영농 하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건 괜찮지만 내가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하려고 취득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6번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청구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해서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아까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 이거 농어청구서에다가 위탁해서 임대, 사용대 하게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럴 때. 그 다음에
자격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해서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되는 경우. 나는 평생을 벼농사만 지은 사람입니다. 벼밖에 모르는 벼 바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겨울에 놀리고 있는 이 땅에다가 나 딸기 농사 좀 짓겠다 라고 빌려달랍니다. 그러니까 이모작을 목적으로 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대하는 거, 이런 건 괜찮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뭐 9번은 됐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내용이 빠져 있고 우리 책에는 그 뒤에 내용부터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임대, 사용대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임대 방법인데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은 무상 사용하는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 그리고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는데, 시, 구, 읍, 면장의 확인을 받고 인도를 받으면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그 다음에 시, 구, 읍, 면장은 농지 임대차 확인 대장을 갖추어 두고, 이거 그냥 보지 마십시오. 이거 3번은.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원칙은 3년 이상으로 합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다년생 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 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든지 고정식 온실을 설치한다든지 내지는 인삼 재배지와 같은 묘목 재배지와 같은 다년생 식물 재배지, 이런 것들은 5년 이상으로. 이렇게. 그리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위 1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1에 따른 기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습니까? 네. 민법의 주임법이랑 좀 비슷하죠. 네. 앞으로도 비슷한 게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다만 임차인은 1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즉 3년 미만, 5년 미만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1에서 3에 따른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 계약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자, 처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뭐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해가지고 처음에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 2년으로 한 거죠. 그러면 갱신할 때는 무조건 3년으로 갱신하는 게 아니라 처음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이 됩니다. 처음과 같은 조건으로.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에 관한 조정, 이게 시험에 딱 한 지문 나왔었는데,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에 관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정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농지 임대차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그 다음에 3번 지문, 이게 기출문제였습니다. 농지 임대차 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수락을 했죠? 그러면 당사자 간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는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뭐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3년 미만으로 했죠. 그럼 묵시적 갱신이 되면 무조건 3년으로 갱신되는 게 아니라 처음과 같은 조건으로 그대로 갱신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을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강행 규정. 이 법에 약정된 것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임대차 기간 있죠? 가로 2번부터 가로 6번까지 편면적 강행 규정. 요거는 국유농지나 공유농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거 책에 안 나와 있는데, 국유농지나 공유농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원칙은 임대차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국유농지나 공유농지는 그냥 3년 미만으로 해도 됩니다. 사유가 없어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뭐 농지, 임대차 사용들. 그 다음에 뭐 문제 풀어보면서 좀 더 보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 보전에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게 나오죠. 농지는 크게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랑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이렇게 구분합니다. 제가 그 뒤에 보면 67페이지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보호구역이랑 농업진흥구역,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우리가 국계법에서 지역, 지구, 구역 중에 뭐가 가장 넓은 개념이었죠? 지역. 그래서 지역은
구역으로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지역이 가장 넓은 개념이고 구역은 좁은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농업보호구역이랑 농업진흥구역 중에 행위제한이 어디가 더 셀까요? 보호구역. 역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보통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진흥구역이 행위제한이 더 셉니다. 진흥구역이 행위제한이 가장 센 곳이고 그 다음이 보호구역. 그러니까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이라든지 용수원 확보를 위해서 이 농업진흥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곳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진흥구역은 이거 나중에 나오겠지만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 이런 데를 진흥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 절대농지 이렇게 부르는 데가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농업진흥지역은 지정 대상 지역이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다만 특별시에 있는 녹지지역은 안 됩니다. 특별시에 있는 녹지지역. 오케이. 올해 시험 문제. 다음 중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특별시의 녹지지역? 이렇게 이 정도면서 이런 게 나오니까 이걸 포기하기는 아깝다라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자 저기 지웠구나. 아까 권한자에서 농업진흥지역 누가 지정했죠? 시도지사.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지정하는 사람은 시도지사. 근데 이렇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이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일대에는 개발계획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곳에다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때는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국장과 협의. 이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해서 우리 책에 보면은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심의를 거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농업진흥지역에 분류해서 진흥구역이랑 보호구역으로 구분하죠. 진흥구역에는 거기 두 번째 줄에 이걸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 이렇게 기억을 하죠.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지가 집단화 이런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농지가 집단화. 농지밖에 없는 그런 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농전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진흥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곳이 보호구역. 이렇게.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의 매수 청구. 아예 내용을 하나도 안 써놨네. 거기 제가 써놓은 거에 보면은 되게 많죠. 이건 뭐냐면 가끔씩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데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자 농수축산물의 가공처리시설 같은 거.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에는 농업 관련된 행위밖에 못합니다. 내지는 뭐 국방 군사용 시설, 강물 채굴 뭐 이런 것들 그런 행위를 말고 일부 면적이 들어가는 행위들만 보는 건데 가공처리시설 자,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을 생산을 했는데 이걸 바깥으로 가져나가면 신선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 안에서 가공처리시설 설치하는데 그거는 15,000제곱미터까지만 허용을 합니다. 미만. 그 다음 미곡의 선별, 보관, 건조장소입니다. 이런 것들은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그러니까 농업 관련된 생산시설이나 계량시설 이런 거 설치는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근데 약간 벗어나는 것들 숫자 나오는 것만 기억하는 건데 세 번째는 연구기관입니다. 품종 계량 등을 위한 요거는 3,00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 농업진흥구역 안에 사람이 살까요 안 살까요? 살죠. 그러니까 뭐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이런 건 당연히 됩니다. 되고 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까지 허용을 합니다. 진흥구역 안에서는. 그래서 가공처리시설, 저희 큰아버지가 저 시골에서 농사 지으십니다. 거창에서. 오미자 농사를 짓는데 오미자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신선도가 떨어지겠죠? 농장 옆에다가 그 가공처리시설, 액기스 만드는 공장을 만드는 거죠.
그 오미자 한 통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000원입니다. 15,000원. 실제로는 더 비쌉니다. 오미자 한 통은 15,000원. 요새 쌀 한 가마니 얼마죠? 오늘부터 3만 원 하죠. 오미자 한 통 15,000원, 쌀 한 가마니 3만 원. 연구기관에 가면 연구원들이 있겠죠. 그 연구원들이 3,000명이 아니라 연봉이 3천만 원입니다. 연구기관에 3,000명이나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주택은 660. 오미자 한 통 얼마죠? 15,000원. 쌀 한 가마니? 연봉이? 다 외웠죠? 그 다음 보호구역으로 가면은 진흥구역에서 되는 건 당연히 되고 일부 농어민의 소득 증대 사업이 가능합니다. 해서 뭐 양떼 농장 뭐 이런 거 있죠. 관광농원. 이 관광농원은 우리가 뭐 체험농장 이런 데 들어가면은 뭐 딸기 체험농장 이런 데 가면은 소쿠리 막 이만한 거 주면서 양껏 따세요 해가지고 막 따오는 거죠. 소쿠리를 막 해가지고 딸기 까득까득 채워 나오는 겁니다. 이런 데 입장료가 얼마냐면 2만 원입니다. 관광농원은 입장료가 2만 원. 2만 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 주말농원. 요거는 뭐 주말 체험농원 같은 거 하는 데겠죠? 그러니까 관광농원. 주말농원은 그러니까 도시 인근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골 가는데 차에 흙 묻을까봐 내 차 타기 가고 그렇고 버스를 타고 가는 겁니다. 버스 왕복 차비가 3,000원입니다. 택시 타고 가면 3만 원 나오니까 안 됩니다. 버스 타고 3,000원.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 요거는 1만 제곱미터 미만. 태양 에너지. 해니까 해 1, 1만. 이렇게. 요새 시골에 많이 짓죠, 이거. 태양 에너지 발전 설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단독주택. 그 다음에 1종 근생, 2종 근생. 이런 것들은 100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 다섯 번째는 1종 근생 중에 양수장, 그 다음에 대피소, 그 다음에 화장실, 뭐 정수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3000제곱미터 미만. 양수장, 대피소, 화장실, 정수장 세 글자죠? 그래서 3,000. 세 글자니까 3,000. 예. 화장실이 왜 3,000제곱미터나 필요한지는 저도 모릅니다. 질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도 모릅니다. 공중 화장실이 왜 3,000제곱미터가 필요한지는 저도 잘 모르니까 그런 건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당연히 그러니까 농업에 관련된 행위들은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 이용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되고 숫자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런 게. 그래서 만약에 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요게 나오면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 뭐 요 정도로. 오미자 한 통 얼마죠? 쌀 한 가마니는? 연봉이? 요거는 농업진흥구역. 그리고 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밖으로 나오면은 이건 당연히 됩니다. 이거 되고 보호구역에서는 소득 증대 사업이 가능한데 관광농원 입장료가? 2만. 주말농원 차비가? 3,000원.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는? 1만. 그 다음에 단독 1종 2종은 100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양수장, 대피소, 화장실, 정수장 세 글자니까 3000제곱미터. 이러한 것들을 허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우리 그림에 있는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해석을 해드리죠. 책에 너무 내용이 없어가지고. 자, 보면 내가 농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에 걸치는 농지. 이런 것들. 그 다음 하나는 농업진흥지역이랑 진흥지역이 아닌 곳에 걸치는 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자, 요 안쪽이 행위제한이 더 강한 곳이죠. 이 강한 곳에 속하는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얘는 전체 토지에 대해서 약한 쪽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 이건 뭐냐면, 하나의 토지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에 걸쳐 있는데, 진흥구역에 속하는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죠? 그러면 이 토지 전체에 대해서 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진흥지역이랑 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에 걸쳐있는 농지가 진흥지역에 속하는 부분이 얼마? 330제곱미터 이하죠? 이럴 때는 이 토지 전체에 대해서 진흥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약한 쪽으로. 그러니까 센 곳에 속하는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면 약한 쪽으로. 그 다음에 또 한 번 매수 청구가 나옵니다. 여기 우리 뭐 노트에도 있는데 매수 청구 누구한테 하죠?
농어청구사. 근데 아까 처분 명령받은 농지를 매수 청구했을 때는 공시지가. 근데 여기는 감정가로. 감정가로. 그리고 이제 공법에서 보면은 매수 청구라는 게 나오고 매도 청구라는 게 나오죠. 매수 청구라는 거. 여기 지금 매수 청구. 이런 것들은 사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파는 사람이 답답합니까? 사는 사람이 답답합니까? 파는 사람이. 이걸 제발 사줘, 제발 사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게 공시지가, 감정가, 그 다음에 매수 청구가 맨 처음에 나왔던 게 국계법에서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사업의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죠. 그때 매수 절차나 매수 가격은 무슨 법을 준용하죠? 공치법. 공치법. 그 공치법에 보면 원칙은 감정가로 매수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원칙이 감정가로 해서 뭐 감정가로 한다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공치법을 준용한다. 어쨌든 시세보다 싸게 팔죠. 근데 매도 청구. 우리가 정비법에서, 건축법에서, 주택법에서. 자, 원칙은 건축법, 주택법만 먼저 보면은 매도 청구라는 건 이거 소유자가 원칙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되는데 100%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죠. 근데 나머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데지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착공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거 팔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매도 청구. 그러면 이건 사는 사람이 답답합니까? 파는 사람이 답답합니까? 그래서 매도 청구할 때 항상 가격은 시가. 실거래가 이런 거는 제가 한 적이 없는데 어디 학개론 시간에 실거래가 이런 거 합니까? 시가. 그러니까 매수 청구 나오면 시가는 아닙니다. 일단 매도 청구 나오면 시가. 이렇게.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우리 책 맨 밑에 매수 청구라는 게 나와 있죠. 이게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지정 대상 지역. 이 숫자들 이런 거는 모르겠으면 안 보셔도 좋습니다. 진흥지역 이게 올해 시험 문제.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지정하는데 특별시에 있는 녹지 지역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심의를 거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한다 라는 거고,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하려고 할 때는 국장과 협의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 그 다음에 매수 청구할 때 아까 감정가로 한다는 거. 그 다음 페이지 농지 전용이라는 게 나옵니다. 농지의 전용에는 농지 전용 허가가 있고, 농지 전용 신고가 있고, 농지 전용 협의가 있습니다. 자, 아까 권한자에서 썼었는데 농지 전용 허가랑 농지 전용 협의는 누구한테 한다고 했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허가랑 협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래서 신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허가랑 협의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렇게 해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는 원칙은 허가받습니다. 원칙은. 근데 예외적으로 신고한다는 건 당연히 허가사항보다 좀 경미한 거겠죠? 그래서 생업 관련 행위라든지 농사와 관련된 행위들 이런 것도 바꿀 때, 내지는 공동 이용시설들,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이런 걸로 바꿀 때는 신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인데 여기서는 숫자 4가지를 하나 기억합니다. 그 뒤에 얼마나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는 농업진흥지역 아니고 농업진흥지역 바깥입니다. 그래서 3천, 3만, 3만, 30만. 그러니까 3천 이상 3만 미만, 그 다음에 3만 이상 30만 미만, 요 범위 안에 속하죠. 모든 농지 전용을 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하면 너무 바쁘니까 권한을 위임하는데 3천 이상 3만 미만, 3만 이상 30만 미만 이 범위 안에 속하면 시,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작죠? 하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이거보다 크면 자기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지 전용 허가 문제가 나왔는데 뭐 숫자가 나왔다 이런 것들, 그러면은 3천, 3만, 3만, 30만, 3천, 3만, 3만, 30만, 3천, 3만, 3만, 30만 4개 써놓고 보는 겁니다. 3천에 3만, 3만에 30만, 3천에 3만, 3만에 30만, 3천에 3만, 3만에 30만 써놓고 요 범위 안에 속하면 시, 도지사한테, 요거보다 작을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 요거보다 클 때는 자기가 직접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게 거기. 원칙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데 시, 도지사에게 위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3천 이상 3만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3만 이상 30만 미만 일대에 권한을 각각 위임을 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가능한 행위를 여기 써놨네. 여기서 뭐 관광농원 입장료가 2만 원. 벌써 까먹었습니까? 거기 가로 2번에 있죠. 농업인의 소득 증대사업 우리 체계. 그래서 관광농원은 입장료가 2만 원, 주말농원은 차비가 3천 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는 농지전용 신고는 아예 써놓지도 않았는데, 자, 신고라는 그 농지전용 협의부터 옆에 페이지 보면은 협의는 주무부 장관 이나 지자체장 이 농지를 전용할 때는 허가나 신고에 가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서도 원칙적으로 건물을 건축하거나 뭐 대수선할 때 허가받아야 되는데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면 된다고 했죠? 그거랑 기억이 안 나십니까?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원칙 허가받죠? 네. 근데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뭐 용도 변경할 때는 협의를 합니다. 허가나 신고를 가름해서. 그거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무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협의를 하면 됩니다. 협의를. 그 다음에 그 우리 제 노트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 있죠? 그게 이제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농지 아닌 걸로 바꿀 때는 원칙은 허가받아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신고하냐라는 건데 그런 것들. 그 중에서 그것까지 나오면 진짜 어려운 건데 일단은 중요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만 체크를 하기 위해서 한번 그려보면은, 자, 이게 농지입니다. 농지인데 농지 전용이라는 건 농지 아닌 걸로 바꿔가지고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지를 전용하는데 농어민의 주택으로 변경합니다. 주택으로. 이건 생업 관련 시설이니까 신고하면 됩니다. 대신에 자, 원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에다가 주택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이건 농지를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바꿔가지고 짓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무주택자만 됩니다. 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가 이거, 무주택자. 농지 전용을 해가지고 주택을 지을 때는 무주택자만, 집 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집이 있는 사람들을 농지를 바꿔가지고 주택 짓게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주택자만. 그것도 뭐 660제곱미터 이하까지. 이것보다도 무주택자만. 이거는 농지 전용 신고 대상. 무주택자가 농지를 전용해서 주택을 지을 때는 660제곱미터 이하 이상. 주택 없는 사람들만. 그 옆에 건 무슨 말이냐면은 농수축산업용 시설인데 뭐 창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고 같은 거. 농수축산업용 시설. 요거는 1500제곱미터 이하까지. 농지를 바꿔가지고 창고 지을 때 15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옆에 선과장, 집화장, 판매장 이런 거 돼 있죠. 선과장, 집화장, 판매장 이런 것들. 그 뭐 이런 것들은 좀 모이는 곳들이죠. 선과장, 나무 뭐 그 과일 이렇게 고르고, 집화장, 판매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창고, 요거는 모이는 데니까 규모가 더 크게 330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농지를 바꿔가지고 양어장을 설치합니다. 요거는 1만 제곱미터. 근데 농수축산업용 시설이라든지 선과장, 판매장, 집화장 이런 것들을 법인이나 단체가 설치를 하죠. 그럴 때는 7000제곱미터까지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거 알면은 여러분 대한민국 1%입니다. 이런 건 됐고, 요거. 다른 건 됐고, 요거 봐라. 다른 그림 몰라도 되는데, 무주택자.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인 주택은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합니다. 무주택자에게만. 주택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농지의 용도 변경이라는 건데, 농지 전용 허가 신고를 한 자가 목적 사업에 이용하고 있는 농지를 요거는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 그러니까 농지 전용을 했는데 잠깐 다른 목적으로 쓰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협의는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타용도 일시사용이라는 게 아예 안 써져 있는데, 자, 우리 아까 중간중간에 타용도 일시사용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 전용이라는 건 영구적으로 농지를 농지 아닌 걸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타용도 일시사용은 다른 목적으로 잠깐 쓰고 이걸 다시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나 신고,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찬가지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는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잠깐 쓸 때 그때는 협의합니다. 그 다음 타용도로 잠깐 쓸 때에는 허가 대상이 한 4개 정도 됩니다. 문제 풀다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 이런 것들 내지는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공작물 같은 거 설치할 때, 그 다음에 광물 채취나 토속 채굴 이런 것들 할 때에는 7년, 5년 내지는 주목적 사업에 필요한 기간 안에 다른 목적으로 쓰고 다시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잠깐 다른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는 뭐냐면 그 농사 짓고 나면 겨울에 추수하고 나서 논에다가 물 대가지고 썰매장 만들죠? 그겁니다. 그게 타용도 일시사용. 지역 축제장 만드는 거. 그 강원도 이런 데 올라가면은 산천어 축제 같은 거 하면 옆에 라면 끓여 먹고 고기 구워 먹는데 그거 만들죠? 그거 지역 축제장. 그런 것들이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지 전용이랑 일시사용의 차이점은 뭐냐면 전용은 영구적으로 농지 아닌 걸로 바꾸는 겁니다. 즉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건 지목을. 근데 타용도 일시사용이라는 건 잠깐 다른 목적으로 쓰다가 다시 농지로 회복을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지목 변경이 안 됩니다. 타용도 일시사용은. 그게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타용도 일시사용도 허가, 신고, 협의가 있는데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신고, 협의는 누구한테 할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 아까 예외적인 권한자에 없었으니까 싹 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그 다음에 저 끝에 보면은 그 6번에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건 뭐냐면 누군가가 농지를 전용을 합니다. 전용은 농지를 농지 아닌 걸로 영구적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절대적인 농지 면적이 감소를 하는 거죠. 농지는 보전의 대상인데 전용을 허가해 주다 보면은 농지가 감소하게 되고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니까 남아있는 나머지 농지 요거는 잘 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나머지 농지를 잘 보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 비용을 전용을 하면서 이익을 얻는 사람한테 부담을 시키겠다라는 거. 해서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건 농지를 전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거지. 타용도 일시사용 요거는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그래서 농지 보전 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거지 타용도 일시사용에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책에 나오면 문제에 나오면 말씀드릴 건데 그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하기 전까지 납입을 해야 되고 이걸 납입할 걸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의 30%까지 납입을 합니다. 이건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의 30%만큼을 농지 보전 부담금으로 납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농지 전용할 때 내는 거지 타용도 일시 사용할 때는 다시 농지로 복구시킬 거니까 그런 데서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의해서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대체농지 조성 비용, 대체농지 그러니까 나머지 농지를 잘 보전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해서 뒤에 타용도 일시 사용은 제외라고 돼 있죠? 그거. 그 다음에 뭐 전용되는 경우는 모두 포함. 그래서 전용 허가든 전용 신고든 전용 협의든 다 돈 냅니다. 전용할 때. 그 다음에 납부는 농지관리기금을 운영하는 자에게 내야 되고 분할 납부되고 그 다음에 금액은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의 30%. 그게 뭐 감면, 납부시기, 가상금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납부시기는 허가나 신고 전까지. 허가나 신고 전까지. 요 정도? 그 다음에 7번. 이게 중요한 거예요. 7번에 보면은 허가를 받은 자가 거기 밑줄 조치명령 위반 나오죠? 거기 조치명령 위반 7번에 절대적 취소 사유라고 되어 있죠? 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어떠한 규정들을 위반한 1번부터 6번까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먼저 전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명령, 뭐 조업 정지 명령, 사업 규모의 축소 이런 것들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각종 명령을 했죠. 근데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허가를 절대적 취소니까 하여야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하여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약서 맨 끝에 있죠, 이거. 그러면은 아마도 문제에 나오면 80번 문제에 나오겠죠. 80번 문제를 풀고 있는데 지문 중에 뭐 조치 명령 위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뭐뭐뭐 말이 나오다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문장의 끝에 가가지고 하여야 한다. 요거면 옳은 지문. 할 수 있다면 틀린 지문. 이거 가지고 풀리면 이거 찍고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헷갈리니까. 그래서 명령 위반 이런 말 나오면은 맨 끝에 하여야 한다. 라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빠르게 풀고 그냥 마치도록 할까요? 자, 제가 잠깐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잠깐 끊었다가 하죠.